안녕하세요. 가치경제 박명준입니다. 오늘은 가치를 생산하는 것의 과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치를 생산하는 것은 쓸모있고 지속가능한 질서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일을 해서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나누어서 우리 모두는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는 어떠한 관점으로 이해되는 것인지 설명드릴 것이며, 그렇게 되면 생산된 가치가 얼마나 큰 가치인지 혹은 작은 가치인지 가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가치가 매우 큰 생산을 해낸다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가치가 작은 것을 생산한다면 돈을 적게 벌어야 하며, 가치를 전혀 생산하지 못한다면 돈을 전혀 벌지 못해야 맞습니다. 혹은 가치를 생산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를 망가뜨리고 있다면 이때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자본주의 경제는 가치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바이지만 자본주의 경제는 가치를 분별하는 방법을 아직까지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재화나 서비스마다 그것이 가진 가치를 분별하지 않고 그냥 아무런 가치에 대한 정보가 없이 시장에서 알아서 가치가 자리를 잡도록 맡긴 것이 전부입니다. 그 때문에 작은 가치를 생산하고도 혹은 전혀 가치 있는 것을 생산하지 않고도 큰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우 큰 가치를 생산하고도 작은 것을 버는 경우도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치의 과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우리는 보다 가치 있는 일을 분별할 수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찾아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지금의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그 가치만큼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도 돈을 버는 불로소득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정할 필요도 없고 임금 협상이나 투쟁을 할 필요도 없는 경제가 맞습니다. 자신이 생산에 기여한 가치를 가치 그대로 보상받는 경제가 되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격차를 우려하는 경제는 잘못된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경제라면 설사 개인 간의 소득 격차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이 노력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노력을 한다면 각 개인의 삶이 개선되는 경제가 올바른 경제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경제라면 내일의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경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치를 분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 가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면 사회 전체는 오히려 가난해집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자신이 하던 일을 내팽개치고 모두 다 주식 투자에 뛰어들고 부동산 투기에 전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버스 운전을 하던 분도, 농사를 짓던 분도,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분도, 배송업을 하던 분도 모두 그렇게 한다면 그 사회는 가난해지고 그 경제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가상화폐, 금, 은 등의 투기와 투자는 실제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본 투자에 의한 소득이 근로에 의한 소득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치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경제 체계가 가치를 분별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가치가 높은 생산을 하면 그에 맞게 높은 소득이 돌아가는 경제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가치가 높은 생산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가치 생산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기술 발전이 전혀 없어서 생산성이 전혀 높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지금처럼 그대로 일을 해도 쓸데없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 쓸모있는 일을 하게 된다면 사회 전체의 생산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일을 하지 않던 사람들도 다시 일을 시작한다면
언제든지 삶의 희망을 찾고 회복할 수 있는 경제이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부정부패나 뇌물이나 불법을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 없고 오직 정정당당하게 합리적인 근로에 의해서만 돈을 벌 수 있다면 이런 사람들도 가치 있는 생산에 동참하게 됩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자신이 그렇게 해서 손해를 보게 된다면 모두를 위한 가치 생산의 원천과 기반이 되는 환경을 손상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환경을 보존하며 가치를 창출하는 일을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 전체의 생산이 늘어나서 부가 늘어나는 것은 정해진 길이 됩니다. 그래서 가치를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부터 가치를 생산하는 것의 과학적인 의미를 풀어가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종류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은 우리 주변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의 흐름은 질서가 만들어지는 흐름이고 또 다른 하나의 흐름은 질서가 없어지는 흐름, 즉 무질서해지는 흐름입니다. 먼저 무질서해지는 흐름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무언가 정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어지럽혀지고 정돈이 흐트러지는 흐름입니다. 집안 정리를 아무리 깨끗하게 해놓아도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아이들이 없다고 해도 집안을 정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먼지도 쌓이고 물건도 흐트러지고 물도 쏟아지고 설거지 그릇도 쌓이고 등등 점점 정리해야 될 일들이 많아집니다. 이건 자연적인 흐름이고 그냥 일어나는 일상입니다. 물을 끓여 놓으면 뜨거운 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식어서 나중에는 상온의 물이 됩니다. 이건 뜨거운 물의 온도와 상온의 공기가 확연하게 구별되어서 질서가 있던 상태에서 나중에는 온도의 구별이 없어지고 무질서해지는 상태로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현상입니다. 빨래를 해서 널어 놓으면 빨래가 마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뜨거운 물을 놔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물이 더 뜨거워지거나 혹은 빨래를 널어 놓으면 빨래가 더 축축해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은 식게 되고 빨래는 마르게 됩니다. 이것은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 자연에서는 그런 흐름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한겨울에 방의 창문을 열면 찬바람이 세차게 방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방의 안과 밖의 온도의 차이가 확연하게 구별되어서 질서가 있던 것이 서로의 온도가 같아지려는 흐름, 즉 무질서해지려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름마다 태풍이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대성 저기압인 태풍은 적도지방의 덥고 습한 해상에서 발생합니다. 적도지방의 바닷물이 햇볕에 의해서 뜨겁게 달궈지면 이 열을 차가운 곳인 극지방으로 보내서 적도와 극지방의 온도가 같아지려는 흐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태풍이라는 기상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기상현상이 바로 이러한 무질서해지려는 자연적인 흐름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기압이 변하고 수많은 기상현상을 관찰해보면 결국 이 흐름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무질서해지려는 흐름은 우주에서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원래 우주의 흐름이 지구에서도 그대로 일어나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만율력입니다. 분리가 되고 달라지는 현상은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반대인 무질서해지는 현상은 서로 구별되어 분리되어 있던 것이 하나로 합쳐지는 현상입니다. 만유인력은 떨어져 있던 것이 하나로 합쳐지려는 현상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힘이 약하지만 질량이 매우 큰 물체와 가까워지면 그 힘이 매우 강력해져서 하나로 합쳐지려는 힘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중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력은
지구와 우리를 하나로 합쳐서 무질서해지려는 흐름입니다. 또 다른 흐름은 질서가 만들어지는 흐름입니다. 이것은 무질서해지는 흐름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이들 장난감과 학용품과 책들이 너저분하게 어지럽혀져 있고, 먼지와 쓰레기가 쌓여 있고, 설거지통에 음식물이 묻어있는 그릇들이 넘쳐나는 그런 집안이 반대로 이제 깨끗해지고 정돈이 되는 것, 그리고 쓰레기가 뒹굴고 있고 군데군데 오물이 쏟아져 있던 거리가 이제 반대로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것이, 이런 질서가 만들어지는 흐름입니다. 땅속에 있던 철광석을 캐내어서 여러 공정을 거쳐서 못을 만들어낸다면, 자연에 흩어져서 혼재되어 있던 재료에서 못이라는 것을 분리해내서 질서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흘러가던 강물을 붙잡아서 다시 높은 곳으로 올려보낸다면, 이것도 바다로 내려가서 합쳐지려는 흐름을 거슬러서 질서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여러 종류의 식물들이 물질석에 뒤섞여서 자라나고 있는 들판에서 잡초들을 모두 제거하고 어느 특정한 작물만을 자라도록 한다면, 이것도 혼재되어 있는 것에서 분리해내고 질서를 만들어내는 행위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나뭇가지들을 모아서 가공해서 집을 만든다면, 이것도 자연으로부터 집이라는 산물을 분리해내는 과정이고 질서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식물에서 일어나는 광합성은 햇빛 에너지를 담고 있는 탄수화물을 분리해내서 질서를 만들어내며 산소가 분리되어서 나오는 환원 과정입니다. 반면에 인체에서 섭취한 탄수화물을 소화하는 과정은 산소가 결합되는 산화 과정이고, 분리되었던 햇빛 에너지가 우리 몸에 섞여서 쓰이게 되는 무질서해지는 과정입니다. 질서가 만들어지는 흐름은 무질서해지는 흐름과 다르게 저절로 그냥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투입해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투입하는 그것은 자연에서는 보통 에너지이지만, 만약에 인간이 한다면 에너지 말고도 인간이 들여야 하는 시간과 정신이라는 요소도 투입이 됩니다. 이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런 에너지나 노력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벼를 심어 놓은 논에 여러 가지 잡초들이 들어와서 자라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매우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이 서식하게 되어서 여기가 벼농사를 짓던 곳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곳이 됩니다.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으면 온통 쓰레기와 오물이 넘쳐나서 매우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런 도시가 될 것입니다. 열심히 만들어낸 못을 땅에 가만히 놔두면 물이 묻게 되고 자연스럽게 녹이 슬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부서지고 흩어지고 철광석의 모습으로 다시 땅속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누군가가 에너지와 시간과 정신적인 수고를 투입해야 벼가 자라나서 쌀을 얻을 수 있으며 깨끗한 도시가 유지가 되고 전기도 생산이 되어서 공급이 되며 공산품과 생활용품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서가 만들어지는 흐름은 곧 누군가가 일을 하는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일을 한다는 것은 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질서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일의 결과로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가 생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많은 질서가 만들어진다면 더 많은 가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일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다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은 가치가 만들어지지만 또 다른 어떤 일은 가치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가치가 만들어지는 일은 쓸모가 있는 일이고, 가치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쓸모가 없는 일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유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쓸모있는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앞마당에 땅을 파서 직경 2m, 깊이 1m의 구덩이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웃집 사람에게 사용하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한다면 이웃집 사람은 돈을 지불해야 맞을까요? 구덩이를 만드는 것은 질서를 만들어서 일을 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이웃집 사람에게는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일에 해당이 됩니다. 쓸모가 있다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도움의 정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이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에너지와 시간과 정신이라는 가치의 소모량만큼이 됩니다. 이것을 경제학적으로 풀어본다면 어떠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때 공급자가 소모하는 가치인 공급자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얻는 가치인 소비자 가치가 중요하다는 뜻이며, 이 소비자 가치의 양이 바로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본질적인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소비자가 얻는 소비자 가치는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를 통해서 소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얻게 되는 에너지와 시간과 정신가치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지 여부도 따져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유해한 무언가가 만들어지거나 환경이 파괴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러한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환경은 유한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산 활동은 환경이 갖추어져야 가능합니다. 환경은 모든 생산 활동의 기반이며 시작입니다. 환경이 무너지면 우리는 생산도 중단하지만 우리는 생존도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생산 활동을 해서 결실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원자력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가정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생물학적 환경 오염을 만들어내고 인간이 도저히 거주할 수 없는 땅을 넓히는 그러한 결과를 낳으며,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그 피해는 인간이 산술적으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가 됩니다.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영속적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전기를 생산해서 얻는 가치보다 환경을 잃어버리는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대합니다. 환경의 문제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고 인류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떠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원자력 발전을 중단해야 하는 것은 미래의 어느 시점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따질 때 지속성의 저해가 발생해서 잃어버리게 되는 가치도 함께 고려해서 합산해야 합니다. 물질적인 차원의 생산은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자연은 순환하며 이 순환은 영원히 반복됩니다. 이러한 순환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들어낸 생산이 쓸모있는 질서를 만든 것이라고 해도 순환이 되지 않는다면 생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쓸모있는 것의 판단을 짧은 기간이 아니라 긴 시간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좁은 영역을 협소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와 우주까지 시각을 확대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대가 아니라 긴 시간대에 걸쳐서, 그리고 좁은 영역이 아니라 우주 전체까지 고려해서 쓸모있는 질서를 만들어낸 것이라면 지속 가능한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정신적인 차원의 생산은 환경에 전혀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인류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은 정신적인 차원의 생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글이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하며 가치 있는 생산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혜택을 입는 사람들이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는 후손들, 그리고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한 글은 늘 편리함을 주기도 하고 시간을 절약해 주기도 하며 멋스러움을 주기도 하고 자랑과 긍지를 심어주기도 합니다. 격조 높은 문화와 아름다운 예술도 오래도록 혜택을 만들어냅니다. 홍익인간과 같은 훌륭한 철학도 사회와 국가 전체에 오래도록 큰 유익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인류가 만들어야 하는 본질적인 것은 물질적인 차원보다는 정신적인 차원의 생산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연에 있는 흐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질서가 만들어지는 흐름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무질서해지는 흐름입니다. 무질서해지는 흐름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일어납니다. 자연의 원래 일어나는 흐름이며 우주가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과학에서는 이 흐름을 엔트로피 증가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피는 물리학에서 연력학 제2법칙에 등장하는 용어인데요. 무질서도라고 번역이 됩니다. 고립된 시스템에서는 항상 엔트로피가 같거나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난다고 연력학 제2법칙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질서도가 높아지는 방향은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가 소모되는 방향입니다. 그 반대의 흐름이 질서가 만들어지는 흐름인데요.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반드시 에너지와 시간과 정신이라는 가치를 투입해야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질서의 양이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 양에 해당이 됩니다. 그 생산된 가치를 필요로 하거나 그 가치에서 발생하는 영향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보다 넓은 영역과 보다 긴 시간대에 걸쳐서 큰 유익을 만들어낼수록 쓸모있고 지속가능한 질서에 해당이 되며 가치가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치를 생산한다는 것의 과학적인 의미는 쓸모있고 지속가능한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질서가 보다 많은 대상과 보다 넓은 영역과 보다 오랜 기간 동안 보다 큰 유익을 발생시킨다면 보다 가치 있는 생산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인간으로서 살아간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동물의 삶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몇몇 특정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혜택의 유효기간이 짧지 않고 오래도록 지속된다면 우리가 만들어낸 그것은 매우 가치가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가치 중에서 어떤 것은 사용하면 바로 소멸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어떤 것은 우리 인류에게 남겨져서 대대손손 큰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가만히 돌아보면 자신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인지 혹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지 아니면 유익을 주고 있는지, 유익이라면 작은 유익인지 아니면 큰 유익인지,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수의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쉽게 사라지는 유익인지 아니면 오래도록 지속되는 유익인지를 돌아보시게 된다면 스스로의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가치경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왕이면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보다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로부터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